저기 신정이가 한번 인사 좀 해봐요. 그래. 텐션 올라갔는데. 순아 선생님이나 박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기 때부터 맞아, 뵀던 맞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맞아. 선생님 저한테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뭐라고 신정아, 초심 잃지 마라. 겨는 이곳으로 어떻게 된다고? 고개를 숙여야지. 그러지. 박수 좀 쳐라, 얘. 좋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해요. 대가리 숙이라고. 내가 있으면. 저도 연세도 조금 됐다고. 근데 초심을 안 잃고 잘 살고 있어? 저요? 잃은 것 같았어요? 다시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잃었나 봐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다 아시죠? 얼굴 천재, 점사 천재, 얼굴 천재, 점사 천재. 왜 웃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여기 웃는 건 이야기했어. 어디 애도 5개월! 네, 제가 너무 크게 했었네요. 기죽이지 마! 자, 투샷을 잡아주세요. 투샷을 잡아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얼굴 천재, 점사 천재, 이유엽도사입니다. 네. 저희 포스터에 보면 이혁 도사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제가 손가락질을 하고 계세요. 아, 진짜. 오늘 좀 포스터가 호칭부터 바꾸자. 네네네. 이유엽도사님이 아니라 네. 이유엽 선생님. 알겠습니다. 어디 5개월 애기가 뭐 하는 거야? 오늘 절단 났다, 할아버지한테. 야야. 아니, 이건 남자가 또 한 명 있다는 게 마음에 안 아,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랬구나. 그렇지, 항상. 난 항상 청이점입니다. 그치. 매주 핫한 주제들을 우리가 뽑아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털 건데 요새 그 버글놀이? 아, 그것도 어머니. 대단하지, 대박이지. 완전 핫하죠. 연진이. 너무 재밌어요. 다들 보셨죠? 네. 대박이지. 나는 그거를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었거든. 파트 원, 파트 뭐 그거 있잖아. 방송국을 사고 싶더라고. 빨리 보고 싶어. 맞아. 그 정도로 재밌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드라마였어. 아니 그게 그렇게 학폭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라고 하던데. 근데 요즘에 그렇게 나는 고데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난 때린다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 때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학교 되면 날라리들 뭐 일진도 있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서로 뭐 이런 저도 왜냐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배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선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살벌하지, 배구 세대도. 근데 요번 이 학폭에 대해서 그런 걸 나는 보고 난 정말 솔직히 놀랬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 근데 일단 뭐 학폭 얘기를 시작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혹시 우리들 중에 예전 옛날에 학폭을 했거나 당했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시죠. 근데 이게 의외로 친구 간의 폭력보다 학폭을 당하셨냐고, 가해자냐고, 피해자냐고. 저는 약간의 조금의 가해자. 만들지 마. 예, 만들지 마. 아니, 조짜지 마. 약간의 가해자인데 근데 있어, 그때는 근데 나는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고 그냥 말 안 듣는 남학생을 좀 때려줬을 뿐이지 뭐 정당하게 했어. 나는 부정당하게는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런 건 조금 난 있었어. 자수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학교에서 학폭은 없었고 뭐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는 있었는데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크리스천이셨고 그러니까 제가 불교라고 이제 적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들도 절에 불이 나면은 오 주여 외친다며 오 주여 외친다며 저한테 너는 깨달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매맞을 일 있으면 항상 불러서 때리고 그랬던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학폭에 관련이 돼 있으시네. 가해자든 피해자든. 근데 나는 뭐 학폭하고 상관없이 난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고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당할 일도 모범생. 없었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울었잖아. 이 학폭에 대해서. 뭐가 울렸냐면은 난 다 크고 나서 내 딸이 학폭을 당한지를 아는 거야. 그것도 너 같은 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너 엄마는 너 먹고 미역국 먹었니? 그래서 괴롭히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날 애가 태어났나? 이렇게 해갖고 애가 우울해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그거를 말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엄마가 가슴 아플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점사를 보면 학폭을 당해서 많이 오는 엄마들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맞아. 요즘 있으면 나는 끝까지 가라 그래. 맞아요. 나는 모르고 내 아이를 이렇게 자아가 없는 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고 범죄는 좋아라 근데 그거 다 개소리인 것 같아. 맞아. 하나의 인생이 인생, 어렸을 때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정신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 맞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거야. 어디 아프고 안병이든지 다 치유하면 나을 건데 그치. 학폭으로 마음을 다치고 이 정신을 다친 거는 있잖아. 그거는 진짜 무서운 범죄야. 맞아, 범죄라. 범죄야. 하여튼 학폭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만 때려요. 왜 때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말로 해 말로. 근데 또 여기서 이 궁금해진 게 더글로리에 무당 나오잖아요. 맞아요. 연진이라는 그 이름을 보고 이응자가 이응자. 붙으면 피해라. 그렇죠. 이런 말이 있다는데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결국 엄마한테 당하잖아. 엄마가 이름. 제일 이응자가. 엄마가 이응이 들어가거든. 아니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응자가 자꾸 많이 붙은 사람은 피해라.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 저는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 생각.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어떻게 사람 만나요? 내가 이위협이야. 이응자 다 붙었어. 맞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상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진짜 가능한 얘기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꼭 싸우는 애들이 박 씨랑만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항상 틀어지고 이러면 박 씨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박 씨고 내가 박씨야. 낚시야. 쌍박이야. 그거는 자네의 징크스. 그게 징크스. 그러니까 징크스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징크스인 거거든요.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저는 전에 한번 점사를 보는데 저희 할머니가 너는 이씨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응이네. 내가 이씨야.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 저기요. 예. 본인 친어머니가 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 상대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맞아요. 뭐 서울대인지 맞아. 연대인지 네네네. 고대인지 찍어주세요. 이런 점사 많이 보잖아. 맞아. 응. 그럴 때 시옷자가 들어가는 학교에다 넣어라. 이응자가 들어가는 학교 이런 것은 나왔어. 그거는 있죠, 그런 거 진짜. 있는데 뭐 이응자가 들어가는 이름하고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 많은 근데 것 같아. 1년 신수 이렇게 가릴 때 보면 동업을 하게 된다. 이랬을 때 성씨는 좀 나오더라고. 이게 혹시 주변에서 뭐 기억자가 들어가는 성씨나 시옷자가 들어가는 성씨는 조금 가려라. 그리고 또 부동산에 매매 낼 때 저는 그거를 몇 번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야.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이게, 예언을 위한 거지. 아예 없다고는 아니다라는 거지. 약간은 그렇게 순간순간의 예언은 될 수는 있어도 저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래. 만족으로 맞아.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그치 싶은 그 거예요. 얘기지. 공감이야. 결론적으로는. 저는 실제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 학폭 피해자가 제 손님인데 그 사람을 제가 처음에 점을 봤을 때 너 되게 많이 누구한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굉장히 누구한테 이렇게 몹쓸 뭐 그런 걸 당했는 것 같다. 너 관제가 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 사주에도 있는 것 같고 그 가해자를 봤을 때도 가해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너 학폭 가해하고 가해자지 이게 이렇게는 저는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야가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는 나오는데 너 학폭하고 있지? 너 피해자지? 이거까지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다. 관제까지 엮이면 좀 그렇게 볼 수는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잘 보는구나 다들. 5개월이래잖아. 따끈따끈 5개월.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방술인데 옛날에 보면은 임금님들이 비가 뭐 안 내리면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 또 자손이 없으면 자손을 많이 낳았던 그런 집안의 자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비방술에 가까워서 사실 써먹고 있는 방법이야 이게. 애구를 막기 위해서 남자 여자 합방을 시켜? 궁합 맞는?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옛날에 궁궐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건 왕을 위한 일이었지. 합방을 했던
여인네를 위했던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족한 부분에 사람으로 채워주는 그 기운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건 시킬 맞아요. 수 있었다 이거. 네, 그건 근데 지금 더 글로리에서 저건 잘못된 나오는 거죠. 거는 잘못된 네, 거다. 맞아요. 결론은 그거야. 더글로리에서 하는 모든 어떤 주술 행위나 무속인 그 무당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상황하고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도 큰일 같이 납니다. 엮어서 보면 안 되기 정말. 때문에.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무당들이 그 벌전을 맞아 죽는다. 이게 급살 맞아 죽는 건데 이 급살 맞아 죽는 경우의 굿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수명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굿을 헤쳐먹는 경우 맞아요. 이거는 안 되죠. 맞아요. 또 하나 남을 갖다가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굿하자 해갖고 굿해갖고 얘 어떻게 조지자 잘못되게 만들자 이 두 가지는 진짜 굿판에서 급살마다 그냥 쓰러져 죽는다니까. 이런 무당들이 대한민국에 1년에 한 2명씩은 급살마다 죽을 거야 아마. 이 무당계에는 이 소문이 나거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봤어요. 제가 신 받기 전에 신병 공개 테스트 하러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라고 해서 진짜 이 공개 테스트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원래는 무당이었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른 얘기는 다 이제 앞에 다 마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딱 일어나서 가니까 갑자기 뒤통수도 대고 신 받으려고 마음 먹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같이 따라 들어오신 건 맞고 뭐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러면서 뭐 안 해도 될 것은 절대 시키지 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잠깐만 앉아보라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구슬해서 무당 생활을 접었다가 이렇게 지금 철학으로 가고 있다. 근데 신도 옆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버지는 너 돈 벌어내니까 그걸 굿해. 근데 그래. 자기가 점사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이걸 구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인데 굿하고 있으면서 살해자가 그 굿하러 오신 그 제갓집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살해자가. 잡혀간 거지. 그리고 자기가 진영을 살고 나와고 산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철학으로 지금 근데 무당들한테 자기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절대 굳이 강요하지 말고 구슬. 맞아. 그런 벌전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야 돼. 어떤 작두든 뭐 군웅이든 어떤 거리든 개인기 할 수 있어. 막 창 막 돌리고 칼 막 하는 거.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거 안 시키거든. 작두 타지 말아야 되는데 타갖고 작두에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원맨쇼 하다 그렇게 잘못되는 거. 나는 있잖아 이게 무슨 굿을 통해서 벌전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속인이라면 비린 거 누린 거 뭐 싫다 그러잖아. 그런데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무당이 있어서 그 산을 가면서 순대 뭐 안 먹어야 될 걸 먹었대. 그 친딸들은 그대로 왔는데 그 신엄마는 기도하는 자세대로 그대로 죽었어. 그냥 그 자리로 그냥 이렇게 합작하고. 동상이 있잖아. 불이 돼서 죽은 거구나. 뭔가를 안 해야 될 굿을 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서 제자가 그 주당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 주당도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 학폭이죠. 맞아. 난리 나죠. 학폭. 자, 오늘은 무당 입장에서 연예계 학폭 이야기를 한번 털어본다. 나는 그 애가 그럴 줄 몰랐잖아. 누가? 난 입에다 넣기가 너무 아까운 애였거든. 강신정 이러지 말고요, 또. 영웅이. 그래, 너 연금하다. 팬이잖아 팬. 나는 그분이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참 안타까워. 저런 애들이 성공을 해야지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데다가 인물도 괜찮아. 노래도 잘해. 조건이 다 맞는 애가 중간에서 탁 터지는데 나 진짜 뭐 있잖아. 내가 있잖아. 뒤통수를 맞는 느낌. 영웅이 집 가정 환경이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망해서 엄마가 가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웅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영웅이가 할머니 품에서 큰 거지. 환경이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폭행하고 나쁘게 자라지는 않아. 근데 이제 영웅이 같은 케이스에는 이게 길이 잘못 꺾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생겼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잖아. 안타까운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연예인들 이름을 뭐 제대로 막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학폭 내용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어쨌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 언제 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연예계의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연예계 뒷담화로 제일 잘생기고 그리고 제일 멋진 마치 무단계 2업 같은 그런 잘생긴 존재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들어가. 뭐야 내 이름 들어가서 그래? 그래. 알았어.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박송 사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잘생겼다 이렇게. 진짜 실물이. 잘생기셨다. 아니 뭐 그런 말씀 들으시죠? 유튜브보다 훨씬 낫다. 아, 처음 듣습니다. 얼굴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맞아요, 오늘 맞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뭐 관련 연예계 소식을 보다 정확하게 네. 짚어드리도록 궁금해, 하겠습니다. 진짜. 네. 자 기자님이 우리 연예계 학폭에 대해서 예. 정말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연예계 학폭이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한 몇 대 맞았다. 그냥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근데 2011년도에 대구에서 왜 중학생 한 명이 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맞아요. 봤어요. 올라가는 거. CCTV. 김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감정이 북받치듯 주저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폭을 다루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폭이 나왔는데 그때 뭐 이재영, 이다영 선수, 뭐 진달래 씨, 지수 씨 등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학폭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로가 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사실 활동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연예계 학폭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단순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의 뭐 미래를 앗아가는 일이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에 황용인 씨 뭐 이 사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초반에 그냥 문제가 있었다면 초반에 딱 터트려서 이슈화 시켰으면 좋았을 걸 왜 막판 가서 그런 일을 또 터트려서 됐는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안도 제가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삶을 뭐 예를 들면 그 더 글로리의 문동은처럼 계속 지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기억을 아예 너무 힘드니까 잊고 살다가 한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슈가 된 이후에 알게 되잖아요. 네. 황영웅 씨를 알게 된 계기도 그 친구가 거기 출연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최초로 폭로된 시점이 결승전 이틀 전이 된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그거를 노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업이죠. 네. 맞아. 근데 정확히 다 검증된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제 황영웅 씨 본인 역시 하나의 삶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보도로 인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거 아니고 적어도 한 8명, 9명 정도는 확인을 크로스 체크를 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좀 잘못 알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황영웅 씨의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다가 어머니가 하셨다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과 또 다릅니다. 황영웅 씨 집안은 좀 잘 사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룸 분양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버셨고 어머니도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맞아요. 없이 사는 집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정 여론이 좀 굉장히 많긴 한데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네. 근데 피해자들 보면 이렇게 폭로를 하고도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봐가지고 고소당하면 막상 그거는 자기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도 항상 얘기해요. 어찌 됐건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일로 인해서 파급력이 엄청 날 수 있다라고 항상 고지를 하고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힘든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영웅 씨의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지.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어머니까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못하겠다. 그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제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폭로하건 안 폭로하고는 마음이지만 톱스타가 돼서 그분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드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 열흘 정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힘겹게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번 사안이 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북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서 제보를 피하려 했습니다. 황영웅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 무당이잖아, 그렇죠? 우리 무당이니까 학폭 연예인들 점수 한번 봐볼까요? 연예인들이요? 학폭 연예인. 학폭 연예인들 점수 한번 볼까요? 황영웅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황영웅 어머니가 봐주세요. 황영웅을 봐줘. 황영웅이. 나는 황영웅의 점사보다는 황영웅의 관상에서 그 눈빛이 싸늘하고 좀 쌀벌한 그런 기운을 느꼈는데, 그래서 가정 형편이 그랬었나 아니면은 뭐 살아가는 환경이 좀 그랬었나 이렇게 나는 느꼈었거든. 그런데 올해 이제 황영웅이가 이제 개띠라고 하니까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되든지 내가 도둑놈을 쫓는 사람이 되든지, 근데 그 운기가 바뀌어졌거든. 여지껏 내가 누구한테 나쁜 기운으로부터 쫓기는 사람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이 잘못을 했더라도 자기가 쫓아다니는 거, 나쁜 거를 차단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좋게 반성하고, 만약에 비호감에서 갱생을 제대로 해서 반성을 제대로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 저는 황영희 씨가 지금 몰라서 여기 저희 선생님한테 보여달라서 얼굴을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그럼 제가 딱 보자마자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딱 솔직히 점사는 좋게 나오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대 앞에 딱 앉아 있었으면 아마 저는 혼냈을 것 같아요. 처신을 잘해야 돼, 지금부터. 그리고 저는 이 사진 잠깐 봤을 때 이분의 눈에 살기가 있었어요. 살기가 있다. 순한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그 뭔가 모르는 그 청순한 얼굴에 눈에 살기가 있다라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되게 약한 아이인데 되게 세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센 그런 노력형이 좀 보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기가 생각한 판단이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부터는 그래도 자기가 뭔지 모르게 조금 뭐 이런 깨달음? 반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음표가 젖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내가 잘못된 게 있을까? 이런 조금 억울함도 뭐 있겠지만은 자기를 좀 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게 보여요. 이분한테 좀 자기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이제 반성의 진정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랑 제가 굉장히 연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찾아가거나 다 울산 맞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연락처도 다 아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가. 그렇지. 빨리 가야지. 그래서 무릎이 닳도록 빌어. 피해자분들이 돈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진정성이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지. 그 미안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몰라. 나는 황영웅이라는 사람을 전 보면 난 솔직히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네, 저도 지금 몰라서. 진짜 얼굴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냥 황영웅 이름 듣고 딱 내 실에서 말씀하실 때는 로봇구나. 옆에서 만들어 놓고 뒤에서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만들어 놓고 로봇. 그래서 내 감정이 없는, 내 감정도 없고 내 주관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순간순간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로봇이니까 로봇가 누가 시켜서 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지. 내 느낌 없고 내 생각 없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큰일 났네. 더 사태가 번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딱 미래점 봐주면 끝났네. 내신에서 끝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황영웅이 그
느낌적으로 우리 여기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성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도 선생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반성을 절대 안 할 것 같고 또 뭐 저희 어머니는 황령은 좋아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노래할 때도 사실은 저는 진정성을 크게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노래가 어떻게 감정이 전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래는 그 신이 나야 되잖아요, 들으면. 근데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신이 나는 노래가 나올 수 있으면 신령님이 과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신의 기운을 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학폭도 문제인데 요새 마약도 문제라고 지금 많이 떠요. 그냥 뜨기 전에 학폭이고 뜨고 나면 마약이야. 이거 도대체 뭐예요? 예전에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연예인 마약하면은 통상적으로 대마초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흔히 하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플로포폴도 있고 이제 뭐 케타민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코카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과거까지는 마약 청정국 이런 지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그걸 제가 돈 스파이크 씨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왜냐하면 돈 스파이크 씨가 처음에 마약 걸렸을 때 갖고 있던 그램 수가 20g이었거든요. 그게 20g이 600명분이에요. 600명분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3, 4년 정도 살았을 형량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당으로 실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돈 스파이크 씨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미 씨나 뭐 돈 스파이크 씨나 최근에 유아인 씨가 있거든요. 유아인 씨까지 다 걸렸는데 이 연예인들이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만큼 유통이 쉬워졌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쉽게 구한대요. 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구한대요. 인터넷으로 배달시키면 번지 같은 데로 갖다가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포폴을 뭐 200ml에서 250ml 정도 맞으면 한두 시간 정도 푹 잘 수 있대요. 근데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4,000ml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4,000ml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냐? 근데 70여 차례에 걸쳐서 뭐 4,000ml 정도 되니까 한 번 맞을 때 뭐 60ml 정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을 놓고 보면 3, 40분씩 계속 주기적으로 맞았던 걸로 보이고 예전에 한 7년, 8년 정도 지난 얘기 같은데 어떤 연예인이 왔었어요, 저희 집에. 점사를 보는데 너 뭔가에 빠져 있구나? 너 무슨 약이 미쳤니? 무슨 약물 중독 같아. 왜 입에서 냄새가 이렇게 약 냄새가 많이 나니? 너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예인이 솔직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 어떤 성관계 거기에서 요거에 그 약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맞아요 또? 제가 뭐 마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보셨대요. 네, 이제 돈 스파이크 씨가 네네. 딱 정확하게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여성분들을 불러서 심지어 결혼 2달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여성을 불러서 성관계를 하면서 이제 약을 맞는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쾌락이 뭐 엄청나게 성적으로 극대화 꽂히는구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목해봐야 할 뭐 네. 약들이 있는데 유아인 씨가 최근 이제 적발이 되면서 케타민이라는 맞아요. 그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케타민이라는 게 2010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이게 성적 소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근육 이완 그리고 통증을 좀 없애주는 게 있어서 조금만 몸살, 머리 이런 거 아프면 그걸 먹는데요. 단순히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포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코카인이나 케타민, 뭐 대마초 이런 게 다 한 번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유한 씨 이번에 또 마약, 코카인 뭐 이런 거 걸렸죠? 검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5개월. 네, 제가 우리 유한 씨 짧지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아인 씨 딱 생각을 하면 얼굴에 외로울 고자가 딱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부모 덕도 없고 여러 가지로 덕이 없어가지고 어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예체능을 해야 될 팔자는 맞고 그럼으로써 그런 쪽에 자기의 외로움들을 연기에 쏟아야 되는데 연기에 쏟아야 되는 것들도 부족을 해가지고 마약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좀 중독성 있는 곳에 손을 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다른 분들은 은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은퇴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제가 봤을 때는 3년이에요. 오케이. 네. 나는 유한 씨가 이렇게 기폭이 많은 것 같아. 감정의 기폭이. 좋았다 시다 조울증처럼. 그리고 또 뭐냐면 외로움 뭐 이런 거를 그거를 뭐 노래로 푼다, 춤으로 푼다, 뭐 연인을 만나서 푼다 이런 성향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예인 사주가 보통 끼가 있잖아, 끼.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뭐 끼를 발산하다가 혼자 딱 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외로움, 고독 그거를 못 참았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고 이분이 뭐 연예인 활동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만 봤을 때는 나는 할 것 같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유아인이 연기했던 그런 부분들 왜 막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는데 길에서 싸움하는 연기가 있었었잖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유아인 씨 눈빛을 봤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이 사건하고 연루를 딱 시키면 우리 나무도령님 말씀처럼 사주가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마음 심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성격상 표출할 곳이 없었던 거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누군가가 힘들지라고 했으면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지. 근데 충분히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환경을 잘 이겨내고 또 팬층이 굉장히 많잖아, 유아인 씨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생각한다면은 저도 그 생각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올해 하반기 연예계의 기본적인 어떤 점수 한번 봐주세요. 때가 되면 뭐 연예인 뭐 터지는 게 성상납, 개인 불륜, 뭐 그러니까. 환상을 깨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올해는 좀 센 게 터지지 않을까. 저는 올해 하반기 연예계에는 이런 폭행, 학폭 말고 폭행 사건이나 이런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되게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잠적을 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대중의 시야에서 이런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후련히 떠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딱 스치는 게 이혼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뭔가 이혼으로 떠들썩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 더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어떤 연예계의 상문이 하나 나지 않을까. 우리 왜 어떤 유명하신 분이 타계를 하게 되면 큰 별이 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문도 좀 느껴졌어요, 순간. 우리 이진호 기자님,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하반기 운세를 봐드릴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드린 운세는 네.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지금. 네. 자, 우리 이진호 기자님은 내가 봤을 때 꼰대 사주예요. 모범생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학생 때부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일을 할 때도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쭉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그냥 꽃길 걸어갔으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유튜버로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회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분명히 충분히 기자 생활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근데 문제가 꽃길을 놔두고 왜 자갈길을 걸어가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원래 기자 생활을 스포츠조선에 시작을 했고 대기업 TVN 이뉴스에서도 있었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있냐? 사실
저도 의도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겨서 그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또 해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네네. 올해 그래도 이름은 좋은 삶이 이 말을 듣겠는데 네. 왠지 올해 9월, 10월, 11월 전에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구나. 돈 나갈 구멍이 생기는구나. 돈 좀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 전에. 아셨죠?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진짜 구독자 맞다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